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차라리 프로를 살까? 라고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원래 아이패드 7세대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에어 3세대가 보이게 되고 아니면 더 높은 프로 모델 최상위 모델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와 에어 3세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인데요. 가격이나 기타 등등의 성능을 비교하면 프로 2세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문제 프로 4세대가 출시를 하면서 3세대의 가격이 조금씩이지만 인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프로 2세대까지만 고민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프로 3세대까지 추가를 해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프로 2세대와 에어 3세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3세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다이어리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사용할 때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필기감의 차이는 또 어떤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루마퓨전을 돌렸을 때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 또 게임용으로는 어떤 제품이 좋을지, 그리고 영상을 시청할 때는 또 어떤 아이패드가 괜찮을지 위의 이유들을 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두께는 프로가 좀 더 얇습니다. 하지만 카톡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면 에어가 좀 더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어는 테두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얇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에어는 헤드셋이 존재하고 또 하단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프로는 4개의 스피커가 있고 USB-C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두 아이패드의 스마트 키보드 커넥터도 위치가 다른데요. 에어는 측면에, 프로는 뒷면에 있습니다. 대신에 프로는 측면에 펜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개놓고 보면 가로 사이즈는 프로가 살짝 더 넓습니다. 세로 사이즈는 에어가 살짝 더 깁니다. 그래서 화면 베젤이 살짝 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면에 꽉꽉 사용한 프로에 비해서 옆부분 베젤은 얇지만 위아래로 베젤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은 확실히 프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화면 잠금 해제를 할 때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로 구분이 됩니다. 평소에 사용할 때는 페이스 아이디가 좀 더 편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두울 때나 페이스 아이디가 바로바로 잠금 해제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터치 아이디가 더 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는 터치 아이디가 좀 더 편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폰을 사용할 때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제품이 페이스 아이디 사용하기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프로는 리퀴드 레티나, 에어는 그냥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지만 저는 차이점이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11인치와 10.5인치의 디스플레이 사이즈 차이로 해상도의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밝기도 600니트와 500니트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체감이 엄청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프로모션 기능을 빼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성능적인 부분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긱스 점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테스트를 진행해 놨는데요. 램은 에어가 3, 프로가 4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싱글 코어는 점수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오, 이번에는 에어가 더 높네요. 긱스벤치 테스트를 할 때마다 매번 점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점수가 정확하진 않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싱글 코어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티 코어 점수에서 1.5배 정도의 차이로 프로가 좀 더 높습니다. 에어는 프로세서에 달린 코어 수가 6개인 반면에 프로는 8개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개수의 차이에서 오는 성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가지 어플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에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간 36분 정도 지났는데 배터리
15%밖에 안 남았다고 떴고, 6시간 5분 정도 지나서 에어는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프로는 아직 11% 정도 남았네요. 시간 44분 정도, 43분 정도에 프로는 100% 충전 완료. 두 제품의 필기감에서 오는 차이 중에서 애플 펜슬의 차이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에어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 프로는 2세대를 지원합니다. 디자인도 다르지만 사이즈도 조금 다릅니다. 1세대가 좀 더 길어요. 1세대는 좀 미끌미끌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고 장시간 필기를 하다 보면 미끄러지는 느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고무 패드나 애플 펜슬 커버 등을 구매를 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야지 필기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안 좋은 점은 불편한 연결인데요. 아이패드 밑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꽂아야 되기 때문에 덜렁대는 디자인이 되게 많이 불편하고 또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칠까봐. 거기다 애플 펜슬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놓게 되면 펜슬이 살짝 뜨게 되면서 연결 부위가 휘거나 파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충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안 되면 충전하든지 생각날 때마다 충전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패드에 꽂고 애플 펜슬에 꽂으면 이렇게 놔두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펜슬은 1세대에 있었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겉의 재질도 덜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지만 위에가 납작하기 때문에 딱 잡고 사용하기 좋은 그립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자석으로 되기 때문에 충전하고 몇 %가 남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합니다. 애플 펜슬 1세대에서는 필기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애플 펜슬 2세대부터는 이 가운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펜과 지우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필기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단축해 줍니다. 단순한 필기감만 보면 두 제품 다 필기감은 우수합니다. 영상 편집이나 파일 이동 등을 위해서 USB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 두 제품 모두 외장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USB-C to USB, Lightning Cable to USB 뭐 이런 식으로 아답터가 필요한데요. USB-C를 지원하는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아서 프로를 산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드가 표시가 되죠. 하지만 반대로 에어에 연결을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외장 하드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서 파워를 공급해줘야 외장 하드가 표시가 됩니다.
똑같은 파일이어도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프로와 다르게 에어는 미디어 다운로드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로는 놓자마자 됐고, 에어는 5개 모두 미디어 다운로드 때까지 기다리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략 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확실히 프로랑 에어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대략 5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2분 단위로 끊어서 총 10분의 분량을 만든 영상 5개를 렌더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K 최고 품질로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엔 1080p로 한번 가볼게요. 미리 보기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플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인터넷 강의용으로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비율과 멀티 화면 비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볼 때 화면 비율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비교를 해보면 액정 사이즈 때문에 프로가 위아래가 베젤이 살짝 더 얇아서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어는 양옆에 있는 베젤 때문에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프로는 베젤을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보통 옆면에다가 노트를 띄우시거나 굿노트 등의 필기를 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띄운 상태에선 비율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유동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 아예 화면을 합쳐보면은 이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면 전체 화면을 끄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필기 가 조금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화면 반반을 다 쓰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나 스마트 키보드 등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키보드 창 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영상을 시청하면서 필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무 세팅하지 않고 배그를 실행했을 때 프로는 HDR에 울트라까지 적용이 되지만 에어는 기본이 HD와 하이입니다. 물론 HDR과 울트라를 적용은 할 수 있지만 발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경고가 뜹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두 제품 다 플레이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OS가 깔려있는 제품은 전부 다 컨트롤러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컨트롤러로 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에어도 60프레임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120Hz까지는 아니지만 60Hz로도 충분하게 부드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프로도 120Hz를 플레이하고 나면 품질이 중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픽 퀄리티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60프레임이냐 120프레임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부드러움의 차이가 솔직히 많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120Hz 게임을 제외한다면 60프레임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에어만으로도 충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 성능 비교 위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는 아이패드를 되게 깊게 사용하지는 않는 라이트 유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기는 아이디어 노트 할 때만 간단하게 하는 편이고 게임도 아이폰으로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거나 아이폰을 사용해야 될 때만 아이패드를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되게 영상 편집도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유튜브 시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아이패드를 되게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로 모델이 아니더라도 에어만으로도 충분하게 잘 사용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의 그립감과 또 눌러서 사용하게 되는 제스처 때문에 프로와 에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펜슬 커버나 기타 등등의 액세서리를 통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프로와 에어를 구분지을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인데요. 그 외의 기능은 체감상으로 막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프로를 사용해서 계속 게임을 하던지 화면을 보다가 에어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화면 넘기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약간 뭐랄까 끊기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 웃긴 게 에어만 또 한동안 사용하다 보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필기감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체감상으로 와 120Hz 대박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림 그리거나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더 체감상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용해야 되는 필요한 기능이 있고 또 사용해야 될 곳이 있다면 프로 모델을 당연히 구매를 해야겠지만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에어 3세대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뻐서 또 사고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면 되겠죠. 하지만 가격을 놓고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고 또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살짝은 냉정하게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구분을 하시고 본인한테 정말 맞는 또 맞는 가성비의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젤, 디자인, 편의성 또 여러가지 부분에서 당연히 프로 모델이 더 좋기는 하지만 또 더 끌리긴 하겠지만 저는 에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 멘트는 약간 잔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에어 편을 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둘 다 좋습니다. 구매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알아서. 어쨌든 오늘 영상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